안녕하세요. 김하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강의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쭉 노동법에 대해서 배웠고 노동자, 노동권이 뭔지에 대해서도 배웠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청소년 알바 부당 사례 이렇게 쭉 막 기사들이 쭉 나오죠. 뭐 임금 체불, 임금 뭐 근로계약 미작성 뭐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옵니다. 특히 이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이건 꼭 외워두셔야 되는데 지금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입니다. 이것보다 더 못 받는 금액을 받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바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진짜 내가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우리 가게에서는 치킨이 하루에 10마리도 안 팔려. 정말 손님이 없어. 이렇게 돼서 이제 좀 사장님한테 최저임금 달라고 얘기하는 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조차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 가게는 이제 문을 닫아야겠죠. 말 그대로 근로자를 고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사장님은 굉장히 착하고 너무나도 좋은데 장사가 안 되는 걸 어떡하겠냐라고 했을 때 그건 사장님의 사정인 거고 여러분은 반드시 최저임금은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로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을 경우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보다는 작성하지 않았던 경우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면접 보러 가서 네, 그러면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장님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구두로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라고 사장이 얘기했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 이제 그때 물어보시면 되죠. 근데 저희 근로계약서는 안 쓰나요? 서면으로 써야 된다고 들었는데 왜 안 쓰는 거죠?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되고 만약에 사장님이 그런 게 있어야 몰랐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이제 그 인터넷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이렇게만 치시면은 근로계약서 양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대해서 하나 프린트해서 읽어보시고 여기다가 이제 빈칸들만 채워서 우리 이거 서로 사인하고 나눠 가지면 된대요 라고 설명을 하시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체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금을 못 받는 경우인데요. 저도 예전에 아마 재작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학 기간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청소년 친구들인데 3명이서 같이 아르바이트를 했었대요. 근데 이제 방학 끝나고 이제 학교를 가는데 이제 그 방학 기간 2달 동안 그냥 방학 기간 끝나고 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장님이. 근데 돈을 안 준 거예요, 사장님이. 사장님한테 가서 이제 왜 돈 안 주냐 했더니 기다리라, 잠깐만 기다려라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저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래서 이제 가서 돈을 받아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특히나 물론 좋은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나쁜 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직 미성년자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법을 모를 것이다 또는 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돈을 안 주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쭉 들으셨다면 이제 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적어도 사장님이 지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만약 혼자서 얘기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바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사업장에서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나요? 라고 했더니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못하게 한 거, 그리고 하기로 한 일과 다른 일을 시킨 거, 그리고 추가 근무 이런 거, 임금을 못 받는 거 이런 경우들이 있죠. 특히 이제 근로계약에서 이런 문구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근무자를 구하기 전까지는 일을 그만둘 수 없음 이런 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는 지금 그만두고 싶은데 다음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으면은 나는 일을 못 그만두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 거의 강제 노동인 거죠. 나는 일하고 싶지 않은 노동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 노동을 하는 사람은 뭐죠?
노예이잖아요. 우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거지 노예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문구들, 뭘 하면은 그만둘 수 없다. 또는 뭐 할 때까지는 무조건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너무 비밀이, 그러니까 영업 비밀이 많아서 너가 한 번 일하면은 무조건 1년 이상은 일을 해야 돼. 또는 뭐 5년 이상은 일을 해야 돼.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도 다 부당한 거고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 고민되는 게 내가 이걸 알고 있었어. 이상한 것 같긴 한데 내가 여기다 사인을 안 하면은 채용이 안 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중에 그만둘 때 정말 그만두고 싶은 거죠. 그만둘 때 사장님한테 근데 이거는 좀 잘못된 문구 아닌가요? 라고 얘기했더니 사장님이 계약서를 내밀면서 너도 사인하지 않았냐? 너도 동의했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법에 위반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강제로 노동시키는 것도 법 위반인 거고 하루 결근할 때 일당을 3배 준다거나 또 뭐 지각하면 1시간의 알바비를 뺀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이런 문구들이 근로계약상에 있다. 또 거기에 내가 서명을 했다라고 할지언정 상관없이 이건 잘못된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외부 기관에다가 알려주시면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내가 사장님한테 직접 가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까지 하는 것까지는 저 역시도 아직까지 망설여지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외부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홈페이지도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죠. 경기북부 노동교육센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 접하고 있는 걸 텐데요. 지금 저희가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청소년 노동 119라는 이제 말 그대로 노동에 관한 문제들이 여러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즉각적인 상담과 도움을 주기 위한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카카오톡을 많이 쓰시죠?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에 청소년 노동 119를 검색하시면은 바로 1대1로 상담이 가능하고 뭐 이러이러한 경우 이거 맞나요? 또는 근로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거 사인해도 되나요? 또는 뭐 저 임금을 지금 일하고 한 달 동안 못 받았어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문의를 주시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는 이제 만약에 직접 현장 방문을 해서 여러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검색해 하셔서 좀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쭉 노동법과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드렸고 기타 궁금하신 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즉각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